오늘은 환자분들이 워낙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구마를 먹어도 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구마는 생으로 먹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열을 가하면 안 됩니다. 열을 가하면 이 개가당이라고 하는 좀 작은 당으로 분해가 돼요. 그러면서 흡수 속력이 엄청 빨라지거든요. 정말 빨라집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요. 사람들이 구운 고구마, 튀긴 고구마 막 이런 거 맛있다고 드세요. 안 됩니다. 열을 가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부디 고구마도 좀 생으로 드시고 절대로 열 가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빵이 있죠. 식빵 하나에 닭설탕이 8개가 들어갑니다. 2개 먹으면 16개예요. 설탕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내가 빵 먹으면서 살이 이렇게 찌지? 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설탕을 16개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샌드위치 2개에다가 뭐 야채 넣고 하시잖아요. 이게 끼워서 먹는단 말이죠. 이거 샌드위치 하나 먹었는데 거기다가 샌드위치의 함정이 뭐냐면 가운데 막 야채가 들어있어서 살이 안 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빵 껴서 드시면 안 됩니다. 빵에 설탕 정말 많이 들어가요. 빵 그냥 먹어도 되게 맛있잖아요. 왜 맛있겠어요? 설탕 때문에 맛있는 거지. 그거 샌드위치 건강식이라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고기를 드세요. 고기랑 야채를 드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고기를 두껍게 해가지고 빵 대신 껴서 야채랑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절대로 빵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식이라면 드시면 안 됩니다.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 샌드위치 혈당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혈당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빵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빵을 빼셔야 돼요. 빵은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뭐 어떤 빵이든 이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통증을 굉장히 많이 악화시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밥 먹기 전에 네네. 샐러드 많이 먹잖아요. 저도 샐러드 이제 어쩔 때 먹는데 드레싱을 해서 먹는데 드레싱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 좋을까요? 사실은 드레싱 중에 이제 살이 찌는 드레싱이 있어요. 달달하게 설탕이랑 마요네즈 같은 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맛있는 맛 나게 하는 그런 드레싱들이 있거든요. 그런 드레싱은 차라리 뿌리지 마시고 그냥 옆에 짜서 조금씩 찍어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다 뿌려버리면 뭐 한꺼번에 다 먹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차라리 너무 맛없다. 조금씩 찍어서 드세요. 그러면 좀 괜찮아요? 그러면 좀 나아요. 많이 안 찍어 먹거든요. 뿌려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다 먹게 돼요. 드레싱이 반이고 야채는 뭐 조금이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상추쌈 드시는 게 나아요. 된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상추쌈 드시는 게 낫고 드레싱은 웬만하면 안 뿌려 드시거나 내가 너무 맛이 없다 그러면 찍어서 이렇게 조금씩 드셔야지 그거는 확 뿌려서 드시면 안 됩니다. 발사믹 소스 좋아하는데 발사믹 좀 괜찮나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아, 그래요? 발사믹은 조금 덜해요. 가장 좋은 건 좀 향이 많이 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거 가미 안 하시고. 근데 이제 너무 맛이 없다. 도대체 못 먹겠다. 이런 드레싱을 드시거나 안 그러면 스테비아 섞여 있는 드레싱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스테비아. 차라리 설탕 말고 스테비아 섞여 있는 드레싱을 차라리 뿌려서 드시는 게 낫고요. 물 발라 먹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야채, 샐러드 이런 거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럼 소스라도 뿌려서 먹어라.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소스라도 뿌려서 먹는 게 그나마 낫다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아예 안 먹는 거랑 소스라도 차라리 많이 뿌려서 먹는 거랑.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야채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야채가 한두 개는 있어요. 모든 사람. 저는 버섯이랑 시금치를 좋아하거든요. 고사리도 가끔씩 먹고 더덕? 도라지? 이런 것도 좋아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야채만 먹어요. 다른 야채 안 먹어요. 야채를 뭐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야채는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나요? 야채라는 게 들여다보면 뭐 비타민 A와 C와 뭐 B와 뭐 하면서 채소에는 이게 많고 저게 많고 하는데 입에 안 맞으면 안 먹게 돼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항상 추가하는 거. 항상 언제나 자주자주. 야채를 자주자주 먹어야지 날 잡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막 야채를 막 산더미씩 쌓아놓고 막 먹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자주자주. 그러려면 내가 좋아하는 야채여야지 손이 가요. 어차피 그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 뭐 이런 약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약으로 먹고요. 그 야채는 섬유질 섭취를 위해서 건강에 좋으라고 먹는 거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야채 먹으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고구마 말씀하셨잖아요. 네. 별로 가열해서 먹는 고구마는 안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생고구마를 먹어본 적도 없고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적도 없거든요. 맛이 있나요? 생고구마 괜찮아요. 요즘 고구마들이 너무 달아서 그냥 생고구마도 굉장히 달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생고구마만 먹어도 상당히 답니다. 그거를 그러면 껍질만 까서 그냥 바로 드시는 거예요? 오이처럼? 네.
근데 저는 고구마 자체도 잘 안 먹어요. 그냥 고기랑 야채 위주로 먹고요. 감자 고구마 같은 건 잘 안 먹는데 간혹 뭐 누가 주시면 뭐 깎아서 먹긴 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답니다. 생고구마도 달아요. 굳이 찌거나 구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먹었는데 맛이 너무 없다라고 한다면 달달한 걸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고구마 얘기 나올 때 항상 같이 나오는 감자. 감자는 어떤가요? 감자도 혈당을 많이 올리긴 하죠. 감자는 먹었을 때 달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데 무슨 맞아요. 혈당이 많아요? 그래도 올라가긴 올라가요. 여러분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군고구마랑 찐고구마처럼 이런 걸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당마다 염증을 일으키는 그도가 다 다른데 포도당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감자는 포도당이 주성 성분인데 감자를 먹은 뒤에 통증이 일어나는 정도랑 군고구마나 찐고구마를 먹은 다음에 통증이 일어나는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 감자가 좀 더 나아요. 감자가 좀 덜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감자가 나네. 물론 이거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당이 제일 안 좋고 그다음에 포도당이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자가 조금 더 염증은 덜 일으키는 것 같아요. 먹었을 때 달달하다 싶은 음식들은 대부분 위험한 음식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입에 넣었을 때 달면 이게 야채라도 먹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쌍화당 안 좋다고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우유를 마셔도 달거든요. 또 당이 있나요? 유당이 있죠. 유당. 네, 우유도 유당이 있죠. 유당불내증. 네, 유당이 있어요. 근데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즘 그걸 뺀 우유를 좀 시를 많이 하죠. 유당은 그렇게 많이 혈당 올리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네, 저도 치즈 되게 많이 먹거든요. 우유도 많이 먹는데 저는 금방 알아요. 이게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러기 때문에 먹어보면 염증이 심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진짜요? 네, 많이 해보니까 그게 느껴지세요? 제 몸 갖고 막 테스트를 많이 해보니까 확실히 이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정도가 확실히 덜하죠.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었는데 네. 한 끼 식사라고 하는 시리얼 있잖아요. 아우, 시리얼 안 돼요. 시리얼 안 돼. 시리얼은 최악이에요. 그거는 제 영상보다 내과 선생님들 영상에 훨씬 더 많아요. 시리얼, 건강 이렇게 쳐서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시리얼은 정말 안 좋습니다. 아무리 우유에 말았지만 그 안에 설탕도 많이 들고 액상과당도 많이 들고 가루로 내서 만들어 놓잖아요. 네. 아무리 잡곡이라도 가루를 내면 안 됩니다. 가루를 내면 몸에서 확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막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미숫가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공물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냥 생으로 먹어라. 이게 왜 좋으냐면 천천히 분해되니까 좋은 거거든요. 우유에다 말아버리면 수분 때문에 흡수가 10배 정도 빨라집니다. 그럼 미숫가루도 똑같아요. 그거를 가루를 낸 다음에 물에 타봐요. 그럼 가루로 내서 흡수가 빨라지는데 액체까지 섞여 있으니까 흡수가 훨씬 더 빨라지죠. 해압이네요. 그렇죠. 맛있는 것들은 다. 분들이 또 어떤 음식을 또 물어보시나요? 주로 과일이에요. 과일에 들어있는 게 과당이거든요. 과당이 당 중에서 가장 염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과당 함량이 되게 높은 과일들도 많고 최근에는 이 농업기술이 많이 개발이 돼서 과당을 정말 많이 올려놨어요. 특히나 한국 과일들은 정말 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명절이었잖아요. 네. 귤 이런 걸 선물 세트로 보냈는데 지금 보니까 귤을 막 강도 측정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막 단계를 나누더라고요. 강도가 뭐 16이 넘어가면 S급이다 하는데 강도가 높을수록 맛있지만 더욱더 몸에 안 좋은 거겠네요. 그렇죠. 입안에서 쓸 때 더 달면 몸에 더 안 좋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깍두기도 달면 먹지 말아요. 깍두기 막 할 때 설탕 많이 넣는 분들도 있거든요. 맛있게 하려고. 설탕 묻힌 깍두기를 먹는 거예요. 야채라고 해서 전부 다 좋은 건 아니고 그 안에 과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좋으니까 항상 입에 달면 몸에 안 좋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번에는 과일 특집으로 해서 과일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영상을 찍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과일 파시는 분들한테 혼날 것 같은데 참을까요 이게? 과일로 영상 올린 건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 내과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올리시거든요. 제 영상을 안 보셔도 되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열심히 그럼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해하는 과일들만 몇 개를 좀 가져와 볼게요. 알겠습니다.